콘서트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좋은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콘서트들은 제한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30초 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한으로 끝난 셀럽들의 콘서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 드레이크. 드레이크는 캐나다의 가장 사랑받는 음악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첫 믹스테이프 룸 포 임프루브먼트를 발매하면서 2006년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죠. 그의 공식 데뷔 앨범인 땡크 미레이터는 4년 후 발매되었고 그를 슈퍼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2013년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면서 드레이크는 스테이지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는데요. 그가 ACL을 엉망으로 만든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 아이 에버헤드를 공연하면서 드레이크는 점프를 했다가 잘못 착지했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스테이지 밖으로 옮겨졌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텐션을 가라앉히기 위해 리틀 웨인이 무대로 올라가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공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물꼬를 텄습니다. 와, 드레이크가 정말 무릎이 안 좋긴 한가 봐요. TV에서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디그라시에서의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캐릭터를 두고 한 말인 것이 분명했죠. 네, 관객들은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리틀 웨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했죠. 9유, 테나 마노. 테나는 유튜브에서 가족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돈을 벌었는데요. 농담입니다. 그녀는 가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였는데요. 영상마다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팔로워들을 얻었는데요. 2018년 테나는 비드콘에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백스테이지로 가지 못하고 군중속을 헤치고 지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그 이벤트에 참여했고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몇 번이나 불이 날 뻔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있을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평생 동안 참가를 금지당했죠. 뭐 그녀가 갈 수 없다면 그냥 자기만의 페스티벌을 만들면 그만이죠. 테나쿤 말이에요. 여기는 현재 유튜브의 파이어 페스티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신다면 기다려보세요. 곧 옵니다. 티켓을 미리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시간 이상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이 말이죠. 줄이 2개였는데요. 무료 입장줄과 VIP 배지 줄이었죠. 콘서트 장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어느 쪽 줄에서 쫓아내기 시작할지 추측하기 시작했는데요. 광고에서는 이 이벤트가 굉장히 대규모 이벤트일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좁은 복도 같은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냥 복도 하나 말이에요. 가는 데에 수천 달러를 쓰고 얻은 게 뭐냐면 말이죠. 티켓 가격의 2배가량 되는 아이템들이 담겨있을 거라고 한 작은 굿즈 가방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들은 성인용 스킨튜브와 스티커, 손목 밴드가 다였죠. 값비싼 건 하나도 없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벤트는 건강에 관련된 문제로 종료되었고 그녀의 팬들은 강제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벤트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으면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의 슈퍼스타로서 그녀의 커리어 역시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페스티벌을 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규칙은 반드시 페스티벌 장소의 가용 인원을 더블 체크하라는 겁니다. 8위,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의 팬 여러분을 위해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죠. 테일러의 내쉬빌 쇼, 더 서드 샤본, 허 에르스 투어는 콘서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날씨로 인한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올해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플로어석이나 아래쪽 좌석에 앉았던 모든 팬들이 할인석이었던 아레나의 지붕 없는 관람석 아래로 강제 대피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천장이 뚫린 아레나로 퍼붓는 억수 같은 비를 피해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관객들이 많아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갈 곳도 없이 서로 어깨를 맞대다시피 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이벤트를 아스트로월드의 군중들 같은 위험한 상태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심각한 불안과 상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몇몇 팬들은 기절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날씨가 좋아졌고 이벤트는 계획대로 계속되기는 했지만 많은 팬들이 이 이벤트가 그들의 밤을 망쳤다고 주장하면서 콘서트장을 떠났습니다. 비가 또 내려서 사람들이 다시 지붕 없는 관람석 아래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남은 사람들은 탄탄한 보컬 퍼포먼스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콘서트는 전체적으로 실망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12. 그린데이. 그린데이의 락 스타일은 아주 오랫동안 유행해왔습니다. 그를 보기만 해서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린데이의 프론트맨인 빌리 조 암스트롱은 51세입니다. 방금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 사실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2012년 아이아트 뮤직 페스티벌에서 마약 이용과 관련된 빌리의 오랜 역사가 퍼포먼스 도중 그를 따라잡았는데요. 모니터에서 그의 차례가 1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는 음악을 끄고 자신들의 무대를 짧게 잘라버린 페스티벌에 대해서 독설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벤트의 주최진들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저스틴 비버가 아니며 자신의 무대를 짧게 자를 수 없다고 말했죠. 당연하게도 1분이 지나고 스크린에서 0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기타를 스테이지에 대고 부수고 관객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빌리는 오클레인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2019년 결과적으로 그린데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뒤에 좀 더 행복하고 깨끗한 빌리와 함께 말이죠. 6위, 파이어 페스티벌. 2017년 역사상 가장 비싸고 큰 페스티벌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빌리 맥팔렌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래퍼 자룬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악명이 높은 파이어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한 건데요. 이 페스티벌은 바하마스의 사유지 섬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맥팔렌은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에게 해변가의 럭셔리 빌라에서 개인 셰프들에게 대접받으면서 모델과 셀럽들과 함께 파티를 즐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게다가 음악이 하루 종일 쿵쾅대며 나오고 있을 거라고 했죠. 너무 조건이 좋아서 말도 안 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빌리는 페스티벌을 계획하는 내내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럭셔리한 텐트, 오두막과 요트 렌탈 패키지를 수백 개나 팔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숙소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에 더하여 이벤트 2주 전 맥팔렌은 티켓을 산 사람들에게 이벤트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누피드 팔찌를 받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돈을 미리 충전해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건에 대해 섬 주민들이 미리 경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와이파이 연결이 끔찍하게 안 좋았던 데다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르피드 팔찌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카드에 50만 달러가량의 돈을 충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 돈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은 없었죠. 티켓 구매자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럭셔리한 빌라에 머무르게 되는 대신 허리케인 시즌 이후 남겨진 응급 텐트에서 묵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약속되어 있었던 5성급 요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의 점심 식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음식이었고요. 손님들이 섬에 내리기 전 주요 공연자 중 하나였던 블링크 182가 빠져나갔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또 다른 뮤지션인 메이저 레이저가 빠졌고요. 결과적으로 이벤트가 완전히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섬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로 며칠 동안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취소 당일 바하마스에 착륙한 사람들은 모두 일주일 후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둔 상태였고 불행히도 그 전에 뜨는 비행기는 이미 다 예약이 차 있었습니다. 같은 주말에 연례 엑수마 레가타 콘서트가 열렸었기 때문이죠. 파이어쇼의 사진에는 패닉과 혼돈만 가득 차 있었는데요. 가방을 도둑맞거나 누가 텐트를 뒤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벤트 후 맥팔렌은 체포되었고 금융사기 및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범죄자가 되었으면서도 그가 파이어 페스티벌 리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5위, 우드스탁 99.
1999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 콘서트는 1969년 열렸던 우드스탁의 오리지널 페스티벌을 모방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름하에 열렸던 앞선 페스티벌들처럼 이 콘서트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본래 우드스탁 장소로부터 약 100마일가량 떨어진 그리피스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일간의 이벤트 동안 22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콘서트의 열기는 60년대의 히피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1차부터 팬들은 눈에 띌 정도로 서로에게 공격적이었고 이벤트 내내 많은 싸움과 육체적 분쟁이 발생했죠. 이벤트는 놀라울 정도로 하드코어 랩 아티스트들이나 락메탈 밴드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라인업에는 콘, 레드 핫칠리 페퍼스, 페포이 슬링과 말벌집을 건드린 림프 비스킷 같은 밴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 한 밴드가 이 재앙에 가까운 이벤트에 완전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림프 비스킷이 스테이지에 올랐을 때 팬들은 마침내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리드 싱어인 프레드 더스트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에게 죄다 부숴버리라고 말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가 자기 밴드의 유명한 노래인 부숴버려를 연주하려고 세팅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팬들은 즉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구를 타고 오르고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부숴버리기 시작했죠. 사운드 부스를 부숴버리고 더스트를 자기 위로 파도 타기 시치기까지 했죠. 이미 재앙이 되어버린 이벤트는 이 사고를 통해 더욱 끔찍해졌고 그날 밤은 폭동과 엄청난 화재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유, 건젠 로드스, 메탈리카, 피처링 1992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헤비 메탈 콘서트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거 어쨌든 나가야 하는 거였어요. 이 콘서트의 빌드업이 굉장했는데요. 건젠 로드스와 메탈리카는 둘 다 전설적인 락밴드니까요. 그들이 스테이지에서 함께 라이브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락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어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콘서트는 시작부터 저주받았습니다. 메탈리카의 첫 곡을 하는 동안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인 제임스 해필드가 안 좋은 타이밍에 좋지 않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는 움직여야 할 큐를 놓쳤고 불꽃이 점화하는 자리에 바로 옆에 서 있게 되었던 거죠. 불꽃 이펙트가 켜짐과 동시에 기타가 완전히 조율을 벗어나 버렸고 제임스는 스테이지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불꽃이 그의 기타의 줄을 녹여버렸고 제임스의 팔에 이도 화상을 입혔죠. 당연하게도 밴드는 자신의 순서를 빠르게 마치고 스테이지를 떠나야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안 좋은데 건젠 로드스는 나타나는 데에 2시간 반이 걸렸고 이미 짜증이 날대로 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활용점정으로 악셀 로즈는 그해 투어에서 보컬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공연을 하는 동안 여러 번의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 앉아있는다던가 몇 분간 목을 쉬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건젠 로드스는 스테이지에서 45분간만 공연을 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몬트리올은 캐나다인들이 얼마만큼 화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관중들이 도심가로 나가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팬들은 차를 뒤집고 가게의 창문을 깨고 도시 전체에 수많은 불을 질렀습니다. 몬트리올 경찰과 많은 분쟁이 발생했고요. 하지만 군중들은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요. 3위, 칼라니. 칼라니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출신의 미국 싱어송라이터이자 댄서입니다. 2014년 칼라니는 첫 번째 믹스테이프인 클라우드 19를 발매했고 다음 앨범인 You Should Be Here 이 다음 해에 발매되었으며 R&B 힙합 차트에서 5위로 데뷔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의 맨 센터에서 있었던 최근 공연에서 칼라니의 콘서트는 짧게 끊겼는데요. 칼라니가 군중 속에서 몇몇 팬들이 기절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칼라니는 관객들에게 수많은 팬들의 수와 열기가 합쳐지면서 건물 안에 모두가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스트로월드에서처럼 스테이지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칼라니는 이 도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뭐라 할 말이 없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실망했으며 상심했는지 말했습니다. 다음날 칼라니는 몇 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면서 공연을 태그해 필라델피아 멋진 밤을 선사해줘서 고마워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누선합니다. 공연에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스태프들이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케어해줘서 고맙고 관객으로 오셨던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필라델피아.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상 강조할 수가 없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분명히 잘 적힌 사과였지만 올여름에 콘서트 티켓을 살 거라면 열기에 대비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칼라니의 다음 공연은 겨울에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남극에서 하던가요. 2위 스매시 마우스. 이 밴드는 클래식 애니메이션 코미디 슈렉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노래 올스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5년 그들은 포트 콜린스 콜로라도에서 열린 더 테이스트 오브 콜린스라는 푸드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행사인들이 빵 몇 덩어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슬라이스 된 게 아니라 완전 한 덩어리 통째를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술면 모금과 글루텐 덩어리로 무장을 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스매시 마우스가 공연을 하는 동안 많은 팬들이 스테이지와 허공에 빵 덩어리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중 몇 덩어리가 그들의 프론트맨인 스티브 하렐을 맞췄습니다. 이벤트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하렐이 스테이지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밴드가 그 뒤에서 느리게 올스타를 연주하고 있고요. 베이스가 연주를 하는 동안 스티브는 관중들에게 자신을 향해 뭐 하나라도 더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의 말을 한 셈이죠. 그리고 또 한 덩어리의 빵이 날아왔습니다. 스티브는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들에 의해 저주되어야 했죠. 다행히도 이 일은 콘서트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발생했고 하렐은 앵콜이 시작되기 전에 스테이지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트래비스 스캇입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트래비스는 최근 역사에서 가장 나쁜 비극적인 콘서트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휴스턴의 아스트로월드에서 개최된 그의 공연에서 군중들이 밀려들면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관객 전체가 스테이지로 달려들었고 이 커다란 야외 행사는 작은 야외 오븐처럼 변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2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이벤트 이후 그는 수많은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러한 사태는 그가 더 많은 콘서트에 서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2022년 코첼라 헤드라인을 예약해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엄청난 증오를 마주한 후 코첼라가 그를 잘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코첼라 콘서트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몇 달 전그는 데이 인 베이거스라는 페스티벌에서 시자와 제이코와 함께 공동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스트로월드에서의 비극 이후 콘서트 자체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보다 작은 규모의 스테이지에 출연하면서 복귀를 했는데요. 결국 2022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으로 끝난 셀럽들의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우리가 놓친 사람이 누구인지 파트 2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상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